이제 집합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부분 집합. 자, 집합이라면, 집합에는 엄청 많은 종류의 집합들이 있겠지요. A, B, C, D. 자, 이런 여러 종류의 집합이 있어요. 집합들이 많으면 서로 상관관계가 이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서로 겹쳐져 있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완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 집합이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이 참.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자, AB 집합에 대해 AB 집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자, A라는 집합은 자,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부분 집합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B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A 집합의 원소가 B 집합 안에 속할 때 우리는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요. A 집합은 B 집합의 일부분, 그죠?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A 집합은 부분 집합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본인의 입으로 한번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보세요. A 집합은 B 집합 안에 속한다 라고 하고요. 이때 이 상관관계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요.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속할 때 그릇이 이쪽으로 가죠. 그죠?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한다.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할 때 이 기호를 쓰고요. 방향 역시 아까 삼지창 있죠. 삼지창. 왜 안 쓰죠? 삼지창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속하고 방향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펜이 안 나오니까 잠시만요. 잘 나온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집합은 1, 2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집합에는 자, 1, 2, 3, 4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A가 B에 속할지, A가 속할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A에는 1과 2가 있고 B에는 1과 2 그리고 3, 4까지 있죠. 자, 이 모든 숫자들 안에 1, 2가 들어가 있죠. 이 집합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B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A는 B 집합에 속한다. 자리 바뀌면 이것도 바뀌겠죠. B 안에 A가 B 안으로 속한다. 방향 항상 조심하시고요. 아까 우리 삼지창 썼죠. 삼지창. 자, A라는 원소가 소문자 A라는 원소가 대문자 A 안에 속한다라고 할 때 이걸 썼고 속하지 않는다면 줄을 그었었죠. 집합과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 2만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속해 있죠. 그렇다면 속해 있다는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3은 들어가 있잖아. 5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죠? 1, 2는 안에 들어가죠. 근데 5는 없잖아. 이럴 때는 이 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삼지창에 줄 끈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줄을 그으면 됩니다. A는 A 집합은 B 집합 안에 속하지 않는다.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죠? 나중에 본인들이 써보려고 하면 헷갈려요. 꼭 기억을 하세요. 부분 집합.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B 집합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A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속하지 않을 때는 줄을 그어버리면 됩니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그죠? 목이 마르네요. 이 부분 집합. 자, 이렇게 되면 A가 B 집합에 속하지 않죠. 자, 그런데, 자, 1이라는 A가 만약에 1, 2라는 집합이면, 원소를 가진 집합이면 속하죠. 그렇다면, 3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괄호입니다. 자, 1, 2, 3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 2, 3, 4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 B 집합 안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아직까지. A는 B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팬들이 다 왜 이럴까요? A 집합이 1, 2, 3, 4예요. B 집합이 1, 2, 3, 4예요. 자, 그러면 이거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네. 속합니다. B 집합 1, 2, 3, 4 있죠? 여기도 1, 2, 3, 4 있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 자, A 집합이 B 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B 집합은 A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A 집합에 1, 2, 3, 4라는 원소가 있고 B 집합에 1, 2, 3, 4라는 원소가 이 안에 A 집합 안에 이게 들어가 있죠? 원소가 다. 그러면 B 집합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호가 이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왜? 안 틀렸거든. 틀리지 않은 말이거든요. 이게 이 안에 속할 수도 있고 이게 이 안에 속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이 경우를 상동이라고 해요. 상동. 동. 똑같다. 일치한다. 그죠? 상동이 아니라 상등. 우리 위치를 설명할 때 상등한 위치 이렇게 얘기하죠. 상등이라고 해요. 상등. 원소가 똑같을 때, 일치할 때 상등이라 하고요. 아까 1, 2.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자, 이 기호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이쪽으로 돼야 되죠. A가 B에 속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는 B가 A 안에 속하나요? 1, 2, 3, 4가 1, 2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못 들어가죠. 3, 4 때문에.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게 더 크지. 그죠? 그래서 B가 A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A의 원소가 1, 2, 3, 4일 때는 둘 다 똑같았죠. 그래서 누가 어디 안에 속하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A가 확실하게 B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A가
A가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죠? 이럴 때 우리는 A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이 진부분 집합. 누가 봐도 부분 집합. 확실하게 부분 집합. B가 A 집합이 B 안에 속하지만 상황이 바뀔 수는 없다. 무조건 B 집합이 A 집합보다 크다. 그 안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A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부분 집합. 아시겠죠? 원소가 똑같으면 상등, 그리고 확실하게 안에 들어가 있고 원소가 다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진부분 집합이에요. 진부분 집합.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따 설명할까? 지금 설명할까요?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의 일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진부분 집합.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모르겠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 아까 생략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아까 어떤 원소들을 어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었죠? 원소 나열법, 제일 쉬운 거 원소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었어요. 그 집합이 가지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는, 이 관로 안에 그 조건들을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집합. 자, 어떤 집합을 설명을 할 때, 자, B라는 집합은 1, 2, 3, 4라는 집합 원소가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B를 적고 동그라미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은 B 집합의 세계예요. 이 동그라미 영역 안이 이 관로 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안에는 1, 2, 3, 4라는 원소가 들어있다 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되게 보기가 간단하죠? 쉽죠? 자, 그러면 A 집합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위에 A를 적어주시고 원소 뭐 있어요? 1, 2 있죠? 12 아닙니다. 12 아니에요. 1, 2. 자, 1, 2, 3, 4 B 집합 안에는 A 집합은 1, 2. 그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만약에 C라는 집합 안에 A, B, C가 있다.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그리고 C라는 집합이 있고요. 이 안에 A, B, C가 있죠. 쉽죠? 요까지는 쉽습니다. 하하하. 자, 1, 2, 3, 4가 있죠. 진부분 집합 기억하시고요. 3, 4. 자, A 집합과 B 집합이 상등할 때, 그죠? 자, 1, 2, 3, 4 원소 똑같죠? 그러면 B가 여기에 B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A는 B. 이 부호가 뭐예요? 이걸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다는 말이죠.
A랑 B랑 같아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상등해요. 같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등이라는 집합에 관해서는 이렇게 는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진부분 집합 있죠? 진부분 집합이라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리고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죠, 확실하게. 근데 이거랑 이놈이랑 똑같을 수는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동그라미의 크기도 다르고 이 밖의 영역은 얘한테 속해 있지 않아요. 얘랑 별개의 것들이에요. 이 작은 원이랑 큰 원이랑 함께 공유하는 공간은 이 안쪽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숫자로 와서 이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1, 2, 3, 4가 있고 1, 2가 있죠. 자, 아까 상등은 바뀔 수가 있다 했지만, 자, 진부분 집합에서 봅시다. A 집합이 B 집합 안에 들어갈 수는 있죠.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B 집합이 A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 공간이 서로 공유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서로 공유하는 자리, 같은 공간을 나눈 자리에 자, 대입을 한다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공유하는 숫자. 공유하는 숫자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요 안이 큰 것과 작은 게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죠. 그 안에 1, 2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밖에 그렇다면 이게 B 집합이 되고 A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A가 속할 수 없는 공간에 3,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림으로만 봤을 때 숫자 다 집어치우고 그림으로만 봤을 때 이 A라는 동그라미가 B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서로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진부분 집합과 상등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A 집합과 B 집합 겹치는 부분을 이 안에 같이 그려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 밖에다가 그려주면 완벽한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동그라미 A 집합 안에는 뭐가 있어요? 1, 2가 있죠. 그리고 B 집합 안에는 3, 4도 있고 A 집합도 있죠. A 집합에는 1, 2도 있고 B 집합 안에는 1, 2, 3, 4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A 집합에는 1, 2만 들어있고 B 집합에는 1, 2, 3, 4 그리고 A는 B 집합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진부분 집합이죠.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내겠습니다. 간단하게. B 집합 안에도 속하고 A 집합 안에도 속하고 뭐가 있을까요? 1이죠. 1. B 안에도 들어가고 A는 1, 2가 다 들어가 있죠. A 집합 안에도 속하고 1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다 속해 있는 거 1이죠. 그리고 B 집합 안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A 집합 안에는 속해 있는 거 2죠. 2. 그죠? 이제 눈에 좀 보이나요?
어떤 감이 조금 오시나요? 안 오시면 한번 돌려 써보세요. 다시. 이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수식 적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긴 편해요. 저도 수능치고 뭐 한참 배울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눈에 딱 보기가 좋거든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나 이 수식을 써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을 써서 나타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잘 본인이 판단해서 쉬운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진도를 한 반 정도 나갔습니다. 이때까지 한 거를 일단 길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집합이 무슨 뜻이냐?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모임. 그죠? 대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 2, 3, 4, 5지요. 1000배부터 학생분들의 모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원소는 그 개개, 그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그리고 원소와 집합의 상관관계, 속한다, 안 속한다를 나타낼 때는 이 삼지창을 쓰는 거고요. 이 삼지창의 방향을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A라는 원소가 대문자 A라는 집합 안에 속한다. 그죠? 이 방향, 너에게 속한다. 방향 생각하시고, 속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것만 끄면 되죠. 그리고 이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다. 그럴 때 기호로 나타낼 때는 A라는 집합이라 치면 A라는 집합 안에 1, 2, 3, 4, 1, 2, 3, 4, 5 라고 적는 방법이 있고, 이게 원소 나열법이죠. 원소 나열법, 원소를 나열합니다. 원소 나열법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X는 6보다 작은 자연수. 아까는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죠. 자, X 옆에다가 정해지지 않은 원소를 쓰고요. 오른쪽에다가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적는 거예요. X는 6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을까요? 1, 2, 3, 4, 5가 있죠. 자, 이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집합이 이름이 뭐예요? A죠, A. A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4, 5가 있어요. 1, 2, 3, 4, 5. 자, 이것도 A라는 집합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배웠죠.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원소 나열법. 다 원소를 열거.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하는 거. 그죠? X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림으로 딱 보면 보기 쉽게 1, 2, 3, 4, 5 A 안에 들어가 있네.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적혀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 집합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세 가지. 본인들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유한집합은 원소들의 개수,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원소들의 각각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무한집합은 그 개수가 무한히 많은 것.
자, 자연수의 x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할 때, 자연수라고 할 때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날 때는 뭐 한도 계속 있으니까 계속 적어서 놓고 이렇게 어떤 규칙이 보일 정도로 적고 오른쪽에 땡땡땡 등등등 우리 글 쓸 때 많이 쓰죠. 원소나열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게 무한집합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죠. 아까 그 집합을 뭐라고 했죠? 예,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두 가지가 있었죠. 빵. 없어. 0도 없다. 0도 없다. 자, 이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그리고 자, 이 괄호 안에는 원소들이 있는데 이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원소들이 없죠?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죠? 집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한집합. 자, 저기 딱 정해져 있죠? 유한집합, 그리고 무한집합,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무엇이냐? 부분집합. 좀 헷갈리죠?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집합. 나오면 속한다. 속한다만 생각을 하면 돼요. A라는 집합 1, 2, 3 있고 이렇게 말고 A라는 집합은 1, 2, 3이 있고 B라는 집합인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 자 1, 2, 3 똑같죠? 근데 B는 4와 5라는 놈을 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덩치가 큰 놈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같을 수는 없지만 A라는 집합 1, 2, 3을 가진 A라는 집합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B 집합의 어떤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라고 정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면 보면 이제 큰 원, 작은 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큰 원은 어떤 걸까요? B죠, B. 그죠? B 집합이고, 작은 원이 A 집합이죠. 누가 봐도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속해 있고, A 집합이 B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죠. 이 안에는 A와 B가 함께 쓰고 있는 이 공간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함께 공유하는 원소 1, 2, 3. 그리고 이 밖에는 A에는 속하지 않지만 B 안에는 속하는 원소가 4, 5. 그죠? 이게 진부분 집합입니다. 진부분 집합. 그리고 만약 3, 4, 5 이렇게 된다면 같죠? A 집합과 B 집합이 같죠?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A와 A 집합과 B 집합은 같다. 그 집합 안에는 1, 2, 3, 4, 5라는 놈들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참, 집합이라는 내용이 여기서 지금은 제일 쉬운 내용인데 참 가르쳐 드릴 게 많네요. 생각보다. 일단 이론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집합, 합집합, 전체집합, 차집합
여집합. 금방 읽었구나. 요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집합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나요. 오늘 이번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만 아시게 된다면 1번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상당히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그리고 문제들이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직접 이제 검정고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부분이었구나, 되게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틀리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